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넥스트 테슬라를 찾아라. 현직 1등 펀드 매니저의 미국 구조적 성장주 투자 로드맵. 홍성철, 김지민 지음, FM 미디어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먼저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투자 대중화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홍성철. 1부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1장 꿈에 투자하는 시장. 2장 미국 투자의 당위성과 변치 않는 승자. 3장 성장이 희귀해진 시대 구조적 성장을 말하다. 2부 구조적 성장 3가지 테마를 말하다. 4장 테마 1 구조적 성장주. 5장 테마 2 배당 성장주. 6장 테마 3 성장하는 금융상품 ETF. 3부 2021년 전망과 미국 투자의 기초. 7장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2021년 미국 경제 주식시장 전망. 8장 2021년 주요 IPO. 9장 미국 주식 투자 기본 정보. 차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투자 대중화 시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뛰어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다.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는 말했다. 시간. 주식이라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인류의 역사, 경제의 성장과 궤를 같이하며 우상향해왔다. 오랜 기간 경기 변동과 금융위기, 전쟁, 질병 등 수많은 변화와 사건의 흐름에도 결국 시간은 주식의 편이었다. 2020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병이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한 해가 완전히 멈춘 듯 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멈췄지만 또 많은 부분이 더욱 활발히 움직이며 변화해갔다. 제로섬 게임을 하듯 삶에서 멈추고 잃어버린 것들을 새로운 무엇인가가 채워갔다. 지나고 나면 선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다.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실물 경기에 유례없는 충격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변화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현금을 줄이고 주식을 사자. 기존의 승자가 여전히 승리한다. 이는 2020년 3월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조정 속에서 밤을 새워가며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가장 중요한 결론이었다. 펀드 매니저로서 예기치 못한 충격에는 익숙하지만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소중한 고객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고 확률 높은 선택을 해야 했다. 많은 투자처처럼 이 큰 사건에서 비롯한 폭락장을 절호의 투자 기회로 인식했고 이 결론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갔다. 1년이 흐른 지금 2020년 3월은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다시 없는 큰 기회였음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성장이 더욱 빨라진 기존의 승자에 대한 선택도 적절했다고 판명되었다. 기존의 승자이고 여전히 승리하는 주식은 구조적 성장주다. 구조적 성장주는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기업으로 정의된다. 대표적인 기업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기업이다. 이들의 공통 키워드는 혁신을 통한 경제 우위, 경제적 혜자와 비즈니스 확장성, 장기간 고성장 등이다. 현 시대의 구조적 성장주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며 고유의 경제적 혜자로 장기간 성장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본격적인 대중화에 진입했고 코로나19는 이 혁명의 확산과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식 투자의 대중화, 펀드 매니저의 노하우 나누고자. 나는 금융시장에 입문한 후 운 좋게 업계를 대표하는 대형 자산 운용사에서 실력 있는 선후배들과 훌륭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 무엇보다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또 펀드 매니저로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잘 운용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 전략이 서로 다른 다양한 유형의 펀드를 운영하며 펀드 매니저로 성장했다. 고생스럽지만 감내할 가치가 있는 과정이었다. 시차의 한계 등으로 국내에서 한국과 미국 시장을 동시에 운용하는 매니저는 매우 드물지만 글로벌 펀드, 국내 일반 주식형, 배당형, 롱숏 전략, 선물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대체 자산 등을 운용하며 다양한 상품과 시장에 대한 투자의 노하우를 쌓을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시장과 상품, 유형의 펀드를 운영해 왔지만 오히려 투자 철학은 단순해지고 있다. 장기적인 성장성을 담보한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단순한 명제로 귀결된다. 장기적인 성장의 원천이 되는 경쟁력을 워렌 버핏은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며 일론 머스크는 혁신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단순한 명제는 이미 오랜 기간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검증되어 왔다. 이는 기업뿐 아니라 산업과 시장으로까지 확장된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혁신 산업과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우월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가치에 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자산 가격을 보면서 단기적인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장과 기업의 성장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좋은 투자자의 첫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덕목임을 이 책을 쓰며 다시 한번 깨닫는다. 처음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단순했다. 현직 펀드 매니저로서 소중한 고객 한 분 한 분의 자산을 운용한다는 책임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온 것처럼 주식 투자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되는 이 시점에 나의 가족이자 친구, 지인이기도 한 개인 투자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투자의 원칙과 아이디어를 전하고 싶었다. 그 핵심은 투자의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성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성장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이 성장을 견인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큰 그림부터 접근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었다. 3가지 메시지, 성장의 가치, 미국 시장, 구조적 성장주 투자 로드맵. 이와 같은 접근에 따라 이 책의 메시지는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성장의 가치이고, 둘째는 미국 시장이며, 셋째는 구조적 성장주 투자 로드맵이다. 첫째, 기업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담보된 성장, 구조적 성장이 중요하다.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 이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이 미국의 대형 테크 기업들이 장기간 모여온 기업 가치의 상승 동력은 바로 구조적 성장이었다. 저성장 시대에 이러한 성장의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진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단기적인 개별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지정학적 이슈로 또 때로는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와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변동성이 커지기도 한다. 또한 성장과 가치로 대변되는 시장 스타일의 변화도 빈번하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투자 지침이 필요하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개인 투자자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화에 일일이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경기에 대한 베팅이 필요한 투자는 더욱 그렇다. 경기 사이클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것은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구간인지 명확히 알기가 어려울 뿐더러 글로벌 경기 환경과 해당 산업 사이클의 상승 수준과 기간을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성장주 투자, 즉 산업과 기업의 성장 전망과 경쟁력에 기반한 투자는 고개와 같은 경기를 판단해야 하는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익숙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업종과 기업을 찾기보다는 전기차, 전자상 거래, 디지털 결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이 방향성이 명확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적 성장성을 보유한 산업과 대표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직관적이고 장기적인 예측이 수월하다. 특히 실적에 기반한 탄탄한 구조적 성장 기업들은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보유해서 장기 투자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 다시 말해 단기적 시류에 크게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성장의 가치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이 책 1장의 핵심 주장이며 스스로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되새기고 결심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 시장의 투자 매력이다. 워렌 버핏도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의 성공적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견조한 성장을 이어온 미국 시장에 있었기에 가능했다. 미국 금융시장은 투명성과 효율적인 시스템, 주주 친화성 면에서 세계 그 어느 시장보다 우수하다. 아울러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이라는 지위를 누리는 달러, 세계 중앙은행 중 가장 훌륭한 소방수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미국 투자의 당위성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미국 시장과 대표 기업들이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우월한 성장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책은 미국 시장과 미국 주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에 상장된 글로벌 대표 성장 기업도 일부 포함한다. 반면 미국 외 지역에 상장된 퀄리티 높은 글로벌 대표 기업을 다루지 않은 한계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아니라 세계 시장 전체에 초점을 맞춰 썼더라도 세계실은 100 종목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다. 세계 성장, 혁신 산업의 대표 기업 중 다수가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셋째, 톱다운식 투자 접근 방식으로 구조적 성장 테마 기반한 투자 로드맵과 관련 기업을 제신했다. 톱다운식 접근법이란 거시경제부터 산업, 기업의 순서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바텀업 접근법은 개별 기업 분석을 선행하는 방식이다. 펀드 매니저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톱다운 접근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 순환적인 경기 사이클과 금융시장 및 다양한 산업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며 또한 높은 변동성이 내재된 금융시장에서 안정된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꼭 갖춰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러한 톱다운 접근 방식은 글로벌 경제와 투자 환경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과 기업을 순차적으로 이해하고 큰 흐름과 방향성을 읽는 데 유용하다. 책 1부에서는 장기적으로 미국 시장과 구조적 성장주에 집중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루었다. 2부에서는 현 시대 구조적 성장의 핵심 동력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구조적 성장주 투자 로드맵을 설정했다. 해당 로드맵에는 글로벌 1등 기업과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후보군을 다수 포함해서 실질적인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했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보듯이 구조적 성장 산업과 대표 기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가 주로 분석한 기업은 이미 잘 알고 있고 장기간 놀라운 성과를 달성해온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 같은 기업만은 아니다. 이보다는 내일의 애플, 내일의 테슬라가 될 수 있는 유망 기업과 장기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 책에서 다루는 성장의 테마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4차 산업혁명과 고성장하는 디지털 경제, 현재 글로벌 주력 소비층이자 기성세대와는 차별화된 소비 특성을 보이는 밀레니얼 Z세대라는 핵심 축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주다. 둘째, 구조적 성장주와 배당주의 교집합인 구조적 배당 성장주이다. 마지막으로 이 구조적 성장 테마에 부합하는 대표 ETF이다. 총 100개의 종목을 선정해 기업의 기본 정보와 핵심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내용을 한 권에 담다 보니 일부에서 다룬 미국 시장과 구조적 성장주 투자의 당위성과 2부의 개별 기업 투자 아이디어가 다소 함축적이고 간결해진 한계가 있다. 하지만 큰 방향성에서 해당 산업과 기업이 지닌 구조적 성장 포인트와 핵심 경쟁력을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구조적 경쟁력 관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대표 증권사의 투자 의견도 담았으니
개별 기업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2021년 성장주 차별화 가능성 높아. 2021년 투자 환경을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0년 주식시장의 핵심 키워드가 코로나19와 언택트였다면 2021년은 코로나19 백신과 우리 삶의 정상화가 될 것이다. 서문을 쓰고 있는 2월, 글로벌 경기의 선행 지표와 금리, 주식시장은 이러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판단이다. 코로나19 이전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경기는 완만한 상승 사이클의 후반부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코로나19로 고용과 실물 경제가 짧고 깊은 침체기를 겪었지만 이후 각국 정부의 공격적인 부양 정책, 백신의 개발 성공과 보급으로 경기는 다시 회복 사이클에 들어서고 있다. 경기는 회복에서 확장, 과열을 거쳐 다시 침체하는 주기를 반복한다. 침체 이후 회복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성장의 희송성으로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더 높아진다. 이때 주식시장의 상승은 기업의 실적보다는 밸류에이션 확장이 주로 설명한다. 반면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경기가 정상화되는 가운데 경기 확장 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성장은 흔해지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과 기업이 다시금 주목받는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경기를 반영하는 금리의 상승이 동반되고 기업의 가치 선정에 중요한 할인율이 높아져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들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실적과 성장이 검증되지 못한 비싼 성장주들은 다소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기업의 성장 가치 대비 과도한 밸류에이션은 늘 경계해야 하는 리스크 요인이다. 2020년 절망적인 침체기 이후 그럼에도 높은 성장을 구가했던 언택트 업종을 비롯한 대표 성장주들은 2021년에는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 차별화의 핵심 요인은 구조적 성장 그리고 기업 가치에 부과하는 성과이다. 2021년은 여전히 성장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성장이 창출될 수 있으며 경기 정상화와 함께 성장의 본 궤도로 회귀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20년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기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주가꾼 비율이 등장할 정도로 강한 상승을 이어온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혁신 기업은 본격적인 성장기에 초입해서 앞으로 탄탄한 구조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현재의 높은 기업 가치가 합당한지 검증받아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만약 성장이 정체되고 실적으로 검증받지 못한다면 높은 기업 가치는 유지되기 어렵다. 반면 여전히 견조한 성장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경기 변곡점에서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우상향할 것이다. 시간은 구조적 성장주의의 편. 놀라운 혁신으로 세상을 바꾼 스티브 잡스가 첫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으며 한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문장은 전설적인 하키 선수 웨인 크레츠키의 명언이었다. 나는 퍽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있을 곳으로 움직인다. 투자도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예측하는 행위다.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과 베팅이 수익이라는 보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실제 실적이라는 숫자로 장기간 검증할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시장과 대표적인 성장 기업들은 그 가치의 프리미엄이 존재해왔기에 고평가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주식의 역사만큼이나 많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미국에서 탄생했고 오랜 기간 강력한 구조적 성장을 만들어낸 성공 경험이 풍부하기에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한다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이 책이 미국 주식 투자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의 핵심 원칙으로서 구조적 성장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넥스트 테슬라가 될 기업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홍성철 1부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하라. 1장 꿈에 투자하는 시장.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세계 전역을 뒤덮으며 2021년 3월 중순 현재 270여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코로나19는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유례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의 늪은 더욱 깊어졌고 회복은 요원해졌다. 2020년은 과거 수십 년 중 큰 변동이 발생한 여러 해와 비교해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해였다. 세계 주식시장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엄청난 주가 폭락을 겪었지만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과감하고 공격적인 부양책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V자 반등을 연출했다. 연말에는 백신 개발에 따른 경기 정상화와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국과 한국이 역사적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등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했다. 2020년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나타낸 성장주들이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실물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비대면 산업의 수요가 가속화되며 스타 성장주 상당수는 언택트 비즈니스에서 출현했다. 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성장이 희귀해진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혁의 중심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 성장주란 혁신, 경쟁 우위, 고성장이 키워드. 구조적 성장주란 무엇일까? 골드만삭스는 구조적 성장주를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나갈 기업으로 정의한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가 되어온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와 비즈니스 확장성으로 장기간 고성장을 지속해왔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이들의 매출 성장률은 2009년 이후 연평균 20%로 같은 기간 S&P 500 기업의 4%를 크게 상회한다. 골드만삭스는 차세대 FAAMG가 될 수 있어서 주목해야 할 구조적 성장의 테마로 1. 의료 전산화 2.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3. 업무 흐름 자동화 4. 전자상 거래와 디지털 결제 5. 생명과학의 발달을 꼽았다. 이들 테마는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기술의 대중화, 인구학적 변화로 이미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장기 성장의 가시성이 높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사 테슬라는 2020년 한 해를 장식한 가장 대표적인 스타주다. 테슬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들어낸 새로운 언택트 수혜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친환경 자동차, 더 크게는 모빌리티 산업의 파괴적 혁신을 통한 우월한 경쟁력으로 본격적인 장기 성장 궤도에 진입한 구조적 성장주로 분류된다. 2020년 코로나19로 비롯된 마이너스 실질 금리 환경에서 더욱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었다. 그 속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성장주가 높은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이겨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주가 꿈 비율의 등장. 성장주의 놀라운 랠리는 기존의 기업 가치 분석 기업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 대신 꿈에 투자하는 주가 꿈 비율, 이것과 같은 새로운 개념까지 도입해 성장주들의 높은 주가를 설명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밸류에이션 지표가 고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산업 및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기에는 정통적인 밸류에이션 지표를 대신할 새로운 측정 지표가 생겨나곤 했다. 통화주의를 교환 방정식으로 제시한 예일대 어빙피셔 교수는 1920년대 성장주의 놀라운 상승세를 설명하기 위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 주가를 측정했다. 오늘날 성장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주 활용되는 주가 매출액 배수는 1990년대 말 정보기술 버블 시기에 등장해 유행했다. 당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적자인 성장주가 많았기 때문에 PER이나 PBR 밸류에이션 지표로 주가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매출액으로 기업 가치를 설명하는 PSR을 적용하게 되었다. 1920년대 장기 강세장을 국가한 미국 주식시장은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으로 붕괴되었다.
대공황 직전 미국 주가가 영원한 고원에 이르렀다며 낙관론을 펼친 어빙 피셔 교수의 명성도 함께 추락했다. 1990년대 말 IT 장세도 버블로 판명되었다. 1920년대와 1990년대 말은 거품 장세의 시기였다. 과도한 낙관론 속에서 가치가 전혀 없다시피 한 종목들로 덩달아 급등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의 말처럼 밀물이 빠지고 썰물이 되자 누가 벌거벗고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문제는 당시 그런 주식이 너무도 많았다는 사실이다. 대공황 직전이 극심했고 1990년대 말에도 비중이 상당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번 채 접근은 그러나 과거와 판 이하이다. 미국의 주도한 강세장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았고 많은 기업의 이익이 감소했지만 오히려 이익이 늘어난 기업들도 있었다. 이른바 언택트 수혜 업종과 아마존과 애플, 넷플릭스, 테슬라와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성장주들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팬데믹 악조건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과 성장 기업들에 더 많은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성장이라는 요인 자체가 희소해졌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의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높아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랠리가 재개된 것이다. 요컨대 2020년 언택트 및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의 놀라운 주가 상승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같은 외부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염병이 촉발한 글로벌 경제의 셧다운이 오히려 이들 업황의 구조적 성장세를 가속화했으며 이는 주가 상승의 동인인 성장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투자자가 열광했다. PDR 같은 새로운 지표의 고안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애플의 성공, 테슬라의 꿈. 테슬라는 2020년 한 해 동안 주가가 740% 이상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 1위였던 토요타를 추월했다. 아직 판매량과 실적 규모 측면에서 토요타보다 현격하게 적다. 테슬라의 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누군가는 이 기업이 실현해 나갈 꿈을 이야기하며 PDR로 정당하지만 현재 기업 규모와 펀더멘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시장 가치를 받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미 장기간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 왔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런 논란을 이겨내고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이를 단순히 버블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성장에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하는 시장 환경, 혁신을 기반으로 친환경차 시장 내 지배력 확대, 자율주행 리더십, 에너지 플랫폼 사업자로 가시화되고 있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테슬라가 일으키고 있는 변화는 과거 애플의 사례와 유사하다. 스티브 잡스와 애플은 2000년대 아이폰이라는 파괴적 혁신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인류의 삶과 산업의 생태계에 큰 변혁을 일으켰고 이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시장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 기업 테슬라에서 애플 스토리의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하지만 애플이 그러했듯 테슬라도 시장이 기대하는 꿈을 장기적으로 실현해야 할지 그 여부는 앞으로 많은 테스트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사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성장의 초입 구간에 진입한 혁신 기업들은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 주가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큰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적 성장을 영위할 수 있다면 높은 주가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다. 세계 최고의 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애플과 아마존조차도 2000년 전후 닷컴 버블의 붕괴를 피하지 못했다. 당시 시장은 1990년대 세계적인 인터넷 혁명을 IT 업종에 빠르게 투영해 나갔다. 그 결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거침없이 치솟았고 1994년 말부터 2000년 3월 고점까지 5년여 동안 679% 급등했다. 반전의 계기는 2000년 3월 투자 전문지 베런스가 내놓은 경고였다. 많은 인터넷 기업이 단기에 파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해 고점 대비 78%가량 하락했다.
이때 애플의 주가는 1달러대에서 0.3달러대 이하로 급락했고 아마존도 100달러대에서 10달러대까지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애플과 아마존 주가는 다른 인터넷 기업들과는 차별화된 움직임으로 IT 버블 당시의 고점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했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적 해자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고 장기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과거 IT 버블 붕괴 이후 승자와 패자를 확실히 구분한 변수는 구조적 성장세가 만들어낸 실적과 강력한 현금 창출 능력이었다. 기술혁신의 성장과 시장 지배력과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꿈과 기업 가치의 간극이 다시 좁아지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FAANG로 대변되는 테크 기반 대형 성장자들의 스토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성장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주가가 심하게 등락한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이들 기업이 만든 혁신은 실적 성장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도약했다. 지금 이 책을 쓰는 시점에서 테슬라를 포함한 구조적 성장주의 높은 주가 역시 이 같은 혁신과 성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많은 성공적 경험과 이에 기반한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